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영식 차장입니다. 시니어 국민생활시설점검원 이제 교육을 시작하겠는데요. 이 시니어 국민생활시설점검원은 21년도죠. 작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이 지자체와 더불어서 한국노인력개발원,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해서 시니어분들이 핸드폰이죠. 이 앱을 활용을 해서 앱을 사용해서 시설물을 주로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전통시장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시설물을 점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터널, 교량 등의 이런 토목시설들까지 대한민국의 시설물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책임지는 이런 이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니어 국민생활시설점검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페이지를 먼저 볼 건데요. 먼저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안전점검이 왜 필요한지 먼저 그러한 필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인리히의 법칙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1대 29대 300은 자, 이 큰 건에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나면은 그 대형 사고가 나는 데 있어서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사전에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그 발생 전에 300건의 이상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여러분들이 하는 점검은 이러한 이상 징후와 경미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 발생 5단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선천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환경 요소, 이러한 먼저 이 환경 요소가 이제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은 두 번째 단계로서는 개인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고 3단계로는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가 결국에는 사고 발생과 재해로 이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안전 점검은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 안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여러분들께서 할 부분들은 이 소규모 취약시설이에요.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소규모 취약시설을 안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취약시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소규모 취약시설은 화면에서 보신 바처럼 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전통시장 옹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회복지시설은 이 취약계층이라고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가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노인복지시설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주로 이제 이용하게 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가 직업재활시설, 노숙인시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과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이라든가 옹벽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4페이지인데요. 이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이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예산이죠.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복지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노인력개발원에서 행정이라든가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이 수행기관, 여기서 말하는 수행기관은 지자체도 될 수 있고 그 지자체의 그 시니어 클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시니어 클럽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시니어 점검원 여러분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점검 내역들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또 올해 22년도 들어서는 전국 사업으로 이 시니어 그 점검원 사업이 확대된 만큼 저희가 관리원 지원과 더불어서 동반 점검, 함께하는 점검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기관을 협업해서요,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시니어분들께서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시니어 노인 일자리 이 안전 점검원은 노인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진주, 창원, 포항, 대구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66명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전국 사업으로 돼서 지금 현재는 뭐 170여 명뿐, 이거는 하반기에는 더 확대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율안전점검 앱을 활용을 해서 경로당, 주로 이제 경로당을 많이 점검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경로당이라든가 전통시장 등의 이러한 소규모 시설을 점검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점검 능력, 점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관리원과 함께하는 동반 점검도 같이 실시를 할 거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한 이 점검 내역들은 데이터화가 돼서 이 자율안전 점검 시스템에 여러분들의 앱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보고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보고서 내역들이 저희 자율안전 점검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이 시스템에다가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등록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 확인을 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저희가 또 확인 점검도 가고, 저희가 하는 안전 점검 전에 사전에 다 여러분들께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활동을 하는 이러한 안전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요,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 이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인데 이 첫 화면에서 보면은 안전점검 실시 탭 있죠. 안전점검 실시 탭을 눌러서 안전점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점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들이 이 데이터가 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데이터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떠한 시설이 미흡하고 어떠한 시설이 불량인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을 투입을 해서 긴급 점검, 확인 점검을 하게 되는 이러한 활동 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원이 점검하기 전에 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는 활동이 뭐 선발대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했던 요 화면들을 제가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시설에 가면은 이 외부 전경이라든가 전경을 찍고 시설물 정보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부, 외부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시설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러한 점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점검 내역 전송,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점검 내역을 전송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그러한 안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활동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에요. 21년도에 시범 사업을 할 때 시범 사업에 참여해 주셨던 이 점검원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올해 22년도에는 전국 사업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가면 한 200명 정도가 좀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시설 점검원은 한 번 하면은 뭐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뭐 한 10개월가량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한 세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7페이지인데요. 이 시니어 자율안전점검, 이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이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는 왼쪽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이러한 화면입니다. 여기 20년도 4월 달에 이 앱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기능 개선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앱 기능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아주 많이 바뀌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점검하는 내용들은 똑같지만은 이 좀 보기 편하게 이러한 보기 좋게 이러한 기능들도 좀 추가를 해가지고 22년 4월이면은 앱이 전부 다 좀 바뀔 거예요. 새롭게 바뀌고 이때 바뀌면서 이 비대면이죠. 1대1 비대면 상담 기능도 추가됩니다. 상담 기능도 추가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그 외로 추가됩니다. 추가되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저희가 또 별도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좀 대면으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러한 교육 영상도 올릴 거예요. 올릴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이때 또 22년 4월 달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 비대면 교육을 듣고서 다시 또 듣고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또 새롭게 익히셔야 될 건데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렇지만은 22년 4월 달에 하는 이 비대면 교육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 때 여러분들께서 이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 교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부터 노년층이 공공시설을 점검하는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사업을 합니다. 시니어 점검원들은 일주일에 15시간씩 앱을 활용해 지역 경로당과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원들의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안전진단을 내려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설물 보수, 개축 등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총 5시간을 일일 근무합니다. 입구부터 2층, 3층 구석구석을 전부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중앙에 올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노인시설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중앙으로 전달하고 향후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우리 주변의 안전시설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가면은 어떤 분들은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시고 그분들이 우리를 믿고 도우면서 점검을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여가 생활이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활동과 같이 생각하면서 나 역시도 현재 지금 초보 노인에 해당하는 그런 예병되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만 와도 미래의 그런 노인이 될 거라는 그런 각오하에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교육 영상을 잘 봤죠? 예, 그 작년도에 되게 좀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셨어요. 되게 사회적인 이러한 책임감도 느끼시고 안전활동을 너무 잘 해주셨고 22년이죠. 올해는 전국적으로 더 확대된 만큼 올해의 22년도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여러분들도 잘 활동을 열심히 잘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9페이지죠.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전활동을 열심히 해오면은 그러면은 포상을 또 해야 되겠죠. 따라서 작년에 이 경진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니어 점검원 경진대회를 실시를 해서 21년 12월 달이죠. 물론 올해도 할 거예요. 올해도 12월 달 되면은 이 점검원 경진대회를 할 건데 작년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점검원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점검원, 우수 점검원 42명한테 시상을 했고요. 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수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안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뭐 이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좀 개선시켰던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다양하게 수기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전 수기와 이 최우수라든가 우수 점검원 하는 거는 뭐 중복도 돼요. 중복도 돼서 여러분들께서 안전 수기를 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비대면 시상입니다. 비대면으로 이 줌이죠.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비대면이고 일부 우수 점검, 최우수 점검원이라든가 우수 점검원 일부 요 근처에 진주에서 할 거기 때문에 좀 가까우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올해도 이렇게 우수 시니어 점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점검 보고서를 품질 우수자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시고 위험 요소에 대한 사진들, 특히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찍은 전경이라든가 뭐 시설물 전체 외부에서 찍은 전체 전경도 좋은데 내부 전경이라든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라도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이라든가 이 보고서 내용들을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는 교육도 이 시험이 있을 거거든요. 시험도 좀 열심히 좀 봐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따로 안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이러한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선발하는 건지 안내 이제 문서를 이제 발송을 할 거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검원 수기 등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올해 22년 12월 달에 있을 경진 대회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수기도 열심히 많이 제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많은 분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이러한 시상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좀 시작되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본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안전사고 사례, 세 번째로는 건축물 구조, 네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러한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건축 시공, 다섯 번째로는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을 하는 요령, 여섯 번째로는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 앱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먼저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용어 중에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하는 안전활동,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아셔야겠죠.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종 시설물은 아주 큰 시설물들을 이야기해요. 주로 뭐 그 63빌딩이라든가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 다중이 이용하는 이러한 중요한 건축물, 큰 시설물들 일종 시설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규모로 있는 시설물들이 이종 시설물인데, 주로 예를 들면은 건축물로 예를 들면은 이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의 뭐 건축물이라든가, 그리고 16층 이상의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그 각 지하철 역사, 시청역 뭐 이렇게 뭐 대전역, 그 시청역이라든가 이런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는 대부분 이종 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그보다 작은 것들은 이제 3종 시설물로 구분을 하고, 이 소규모 취약시설은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뭐 전통시장, 이 교량 이러한 부분들이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설물에는 이렇게 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옹벽, 사면 이러한 모든 이제 그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시설물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13페이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등의 시설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은 여러분들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이 경로당을 위주로 점검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전통시장도 일부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교량 등 이렇게 다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활동이고, 저희가 점검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이 선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는 이러한 시설물들, 이 시설물들이 어떻게 유지 관리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먼저 1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시설물, 그리고 소규모 취약시설은 다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이 점검이라든가 관리를 다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법보다 우선시 된다는 법이에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뭐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 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옹벽이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따른 이 저도지라든가 뭐 다 여러 조그만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다른 법에 의한 시설물 법보다는 이 시설물 안전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받는다.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적용은 무조건 다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안전점검과 진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겠는데요. 이 점검 및 진단에는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안전점검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상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물 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점검들, 이런 게 일상점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6개월에 한 번씩 이러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활동도 보면은 이 정기점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기점검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정밀점검인데, 이 정밀점검은 아무래도 이 정기점검이나 일상점검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전문가가 하는 점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설물이 구조적으로 위험한지, 어떠한 부분이 위험하고 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수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렇게 활동하는 이 전문가에 의한 점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에 의한 점검이 정밀안전진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심각한 결함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저희들의 이제 그 국토안전 관련해서 점검하는 이러한 이제 그 프로세스 순서를 먼저 이야기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점검 대상치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1만 개 시설 정도가 저희한테 국토안전 관련한테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죠.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 중에서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위험한 시설물들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해요. 보통 뭐 한 3,500개에서 한 4,900개 요 정도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다 못하죠. 물론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선발대의 역할로서 채워주는 안전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일정을 시설에 통보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을 점검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경로당을 점검하기 전에 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점검하기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점검 전에 경로당이라고 할 경우에는 회장님 있죠? 회장님이라든가 먼저 통화를 하셔야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번 그 시설물 점검을 할 건데 꼭 계셔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약속을 잡고 반드시 가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약속을 안 잡고 가셔가지고 지자체로 좀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따라서 이럴 경우는 반드시 약속을 잡고 가셔야 된다. 여러분들 꼭 반드시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혔으면은 이 약속 시간에 딱 맞추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이 점검 결과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있고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안전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따로 이제 별도로 다 등록이 돼가지고 이 미흡 불량 시설이 양호 보통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돼요. 이렇게 한번 미흡 불량 되면은 저희 관리원에서 직접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이 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점검한 거에 따라서 표가 좀 나눠지는데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분량을 좀 주셔야 돼요. 이 19개 점검 여러분들이 하는 19개 점검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계단에 뭐 미끄러움 방지 조치가 안 돼 있다라든가 그리고 그 계단 난간이 좀 흔들린다라든가 이렇게 좀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주저 말고 불량이라고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등급을 좀 확 차이가 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불량한 시설이구나 위험하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사진도 확인을 하고 사진을 반드시 좀 많이 찍어 주셔야겠죠.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여러분들이 한 것을 바탕으로 또 확인 점검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점검 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나눠집니다. 17페이지인데요. 양호라고 하는 거는 조치가 필요 없는 건전한 상태인 거죠. 보통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물이 경관연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면서 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는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이 자연스러울 정도의 일상 관찰 또는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보통인 거고 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요 부재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구조체죠. 이 바닥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요 구조체의 상태 변화라든가 이 변화가 발생해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이제 필요한 상태가 이제 미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불량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를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미흡 불량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요 30일 이내에 보수 보강 등의 조치 계획 및 이행 실적을 정보화 시스템인 SFMS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출하는 내역들은 시설물 관리자나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각 지역에 있는 변호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다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미흡하거나 불량 시설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확인해서 직접적으로 확인 점검을 또 나가게 돼요. 확인 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점검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점검을 해서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수 보강 조치 계획 및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다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18페이지인데요.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안전관리 시스템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안전점검 신청, 시설 관리자분들이 안전점검 신청하거나 그리고 각 지역 지자체 담당자분들, 시군구에서는 각 그 담당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관리 계획을 매년 10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하고 광역시도에서는 그러면은 저희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광역시도에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관할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관리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전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교육도 SFMS죠. SFMS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듣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저희 관련해서 쓰는 별도의 안전 모바일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설물 자율 안전 점검 앱을 가지고 시설물 점검을 하죠. 저희가 쓰기 위한 전용 이 안전 점검 앱 통합 시스템이 있어요. 모바일 현장 조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이랑 다 연동됩니다. 연동이 돼서 바로 저희가 이제 점검한 내역이라든가 사진 찍은 내용들 이러한 모든 그 정보들이 이 시스템이랑 연동돼서 이렇게 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첫 화면인데요. 20페이지 보면은 첫 화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첫 화면인데 이렇게 첫 화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조치라든가 여러가지 안전활동 지자체에서 하는 이 안전점검 및 관리 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활동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인데요. 안전점검 보고서 샘플입니다. 저희가 작성하는 안전점검 보고서 샘플이에요. 저희가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점검 항목에 따라서 다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가 이루어지고요. 사진도 좀 많이 찍고 그리고 이 시설물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에서 점검을 할 때는 이 관찰해야 될 부분 당장의 보수 보강은 좀 필요 없지만 좀 관찰을 해야 된다. 사용성이라든가 내구성을 고려해서 관찰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용성과 내구성을 고려해서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총평 및 건의사항이라든가 안전 등급을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양호인지 보통인지 미흡인지 불량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첨부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할 때는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보수 보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첨부자료도 보강 공법에 대해서 관련된 보강 공법에 대한 첨부자료도 해서 보고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22페이지죠. 지금부터는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